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1-1-1의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 2에서 배울 때는요. 수열은 n번째 항에 대해서 주로 배웠었다. 그죠? n번째 항이 누구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1, 3, 5 해서 n번째 항이 2n-1한 걸 배웠는데 그럼 이 n이 아주 커질 때는 이 수열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어떤 값이 되는지 이제 배우는 게 지금 우리가 어, 공부하는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무한대 개념부터 배워봅시다. 자, n 화살표 무한대 이 말이요. 자, 요놈의 의미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 무한대란 것은 숫자가 아주 큰 건데요.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주 큰 숫자. 뭐 예를 들어서 1000, 만, 10억, 20억, 10조. 맞죠? 아주 큰 숫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숫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커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그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특정한 어떤 하나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표현할 때 8이라는 숫자를 뒤집어도 되고 아니면 동그라미 2개 이렇게 적어도 무한대 표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무한수열에 수렴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요 읽을 때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읽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이야기하는 기호입니다. 그 만약에 이게 수렴한다면 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알파는 단 하나의 유한한 상수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 무한수열이 수렴한다는 의미가 그럼 이 극한값이 단 하나의 유한한 상수로 가까워지면 이 무한수열이 수렴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한한 상수라고 할게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라고 한다면 n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정거서 맞춰서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n 값이 1일 때는 a1은 1 된다. 그죠? 1일 때 1이고 좀 말이 안 맞지만 그 다음 n이 2일 때는 a2죠. 맞죠? 두 번째 항이 누굽니까? 2분의 1이니까 대충 이쯤이겠다. 그죠? 2, 2분의 1. 그죠? 그럼 n이 3일 때는 a3은 3분의 1이니까 요쯤 되겠다. 맞죠? 그럼 n이 아주 커지면 이 값이 x축에 가까워지니까 요 높이가 0에 가까워진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0은 단 하나의 상수가 맞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an이라는 수열이 1, 1, 1, 1, 1 계속 1이 된다. 그죠? 계속 1이 된다면 리미트 an은 1 맞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은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n이 아주 커져도 저기 끝에 그죠? 뒤에 수열 들어가도 1 된다. 맞죠? 만약에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요 위에 놈은 단 하나의 상수가 맞기 때문에 1이니까 단 하나의 상수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수열은 수렴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요 놈은 단 하나의 상수가 아니고 두 가지 상수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수렴이 되지 않는다. 왜 안 됩니까? 두 개니까. 단 하나의 상수로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두 개의 상수로 가까워지니까 수렴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자, 그리고 요런 표현 하나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인데 자, 두 가지 있습니다. an이 알파 2단 의미하고
두 번째, AN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얘는 서로 다른 의미인데요. 자, AN이 알파라는 의미는 알파하고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N이라는 놈 1이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세 번째 항도 1이고, 네 번째 항도 1이고, 모두 다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AN의 극한값이 1이긴 한데, AN이 1이다. 맞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얘는 1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1이다는 뜻입니다.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AN이 1 더하기 n분의 1이라면, 그럼 이때는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1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 값이 0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동그라미가. 그러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로 가까워진다. 맞죠? 이것은 an이 1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 1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까워진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요런 놈 배웠었죠. 중학교 때 무한수열, 순환소수 배웠다 그죠? 예를 들어서 0.9 땡이라 할까요? 요 놈은 0.9, 0.99, 그 다음 0.999 이렇게 쭉 해서 0.9를 무한히 아주 많이 적었다 그죠? 그럼 요 놈은 1에 1하고 같은 것이 아니니까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N이 알파이다는 거하고 AN이 알파에 가까워진다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합시다. AN이 알파이다는 거는 알파와 같다는 뜻이고 요거는 알파와 다르지만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수열의 발산입니다. 자, 발산이란 수열에는 무한수열은 아까 쌤이 이제 설명해드렸던 수렴하는 수열이 있고 발산하는 수열이 있는데요. 수렴하는 수열은 극한값이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지면 맞죠? 요놈 극한값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2 자, 요놈 네모라는 값이 단 하나의 상수에 가까워지면 수렴이었고 그럼 발산은 수렴 아닌 것 모두 발산입니다. 수렴 아닌 것 모두 발산인데 자, 발산에는 다시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 단 하나의 상수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얘가 아주 커지면 무한대 그리고 음의 무한대 그리고 진동이 있는데요. 자, 무한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은 n이 아주 커지면 n이 무한대로 간다 맞죠? 그리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은 무한대에다가 음수 곱하니까 음의 무한대가 되겠다 그죠? 요런 음의 무한대고 자, 그래서 음의 무한대의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속 점점 작아진다면 음의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진동이란 뭐냐 하면 발산 중에서 발산하는 수열 중에서요.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 아닌 것 모두 통틀어서 진동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쌤이 이제 진동의 예를 들어 볼게요. 진동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수열 AN 나열했을 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리미트 AN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단 하나의 상수일 때 수렴인데 요놈이 단 하나의 상수가 아니니까 수렴이 아니다 그죠? 수렴 아니면 선생님이 요거를 보고 진동이라 수렴 아니면 쌤이 요놈을 보고 발산이라고 했다 그죠? 그럼 이 수열은 발산하는 수열인데 그럼 발산 중에서도 쌤 세 가지 있다 했죠.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세 가지 있는데 요놈은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니까 진동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수열은 발산하는 무한 수열인데 그 중에서도 진동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진동.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두 번째, AN이 1, 0, 1, 0, 1, 0이 자, 계속 반복되는 것도 얘도 단 하나의 상수가 아니니까 수렴 안 한다. 그죠? 수렴 안 하면 발산하는데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니까 얘는 발산 중에서도 진동이란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진동이 어떤 두 숫자가 교대로 나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뭐 사실 이런 놈도 진동입니다. 1, 2, 5, 4, 5, 1, 2, 4, 5 맞죠? 이런 놈도 진동이 되고 맞죠? 이런 놈도 진동입니다. 단 하나의 상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놈도 진동이 되겠죠. 1, 2, 9, 11, 4, 5, 3, 1 내 마음대로 숫자를 적더라도 이런 놈도 진동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AN이 마이너스 1 곱하기 n제곱의 n 얘도 진동이다. 볼까요?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항은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고 네 번째 항은 얘가 짝수니까 1 되겠죠. 그래서 4가 되고 점점점 하면 자, 리미트 AN 보시면 짝수 번째 것만 생각하면 양의 무한대고요. 홀수 번째만 생각하면 얘가 음의 무한대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양의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모두 다 음의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진동이 되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이 놈도 진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1번. 자,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일 때 이 무한 수열은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아보자라고 했다. 그죠? 얘는 무한대분의 1이죠. 쌤 무한대분의 1 아까 0이라고 했다. 그죠? 이해 갔습니까? 얘는 0이다. 맞죠? 1을 무한등분했다. 아주 잘게 무한등분했다는 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다음 2번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더하기 1 되겠다. 맞죠?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 더하기 1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라는 것은 아주 큰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숫자에 1 더하더라도 아주 큰 숫자 되니까 무한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3번은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나이를 해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숫자가 계속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얘는 수렴 두 번째 것은 발산이죠.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발산이고요. 맞죠? 네 번째 볼까요?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은 나열을 해주시면 첫 번째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극한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수렴이 아니고 발산이 되겠다. 그죠? 발산 중에서도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니까 이놈은 진동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문제 이제 많이 없다. 그죠? 자, 요 강의 좀 짧은데요. 자, 열심히 잘 공부해 보시고 자, 그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